보통은 자기 이념 지향이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어떤 세력이 클 때는 거기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왠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글로 갔다가 다시 친윤이 된 거거든요. 이 되게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판세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유리한 거에 따라서 막 당을 끌고 가잖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장동혁이 이길 거라고 한 논거로 손가락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를 말하면 전당대회에서 저는 애초부터 승리한다는.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점쳤기 그런 게 때문에. 있어요? 뭘 그런 게 있어? 이 길은 없어 그런 거.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서 그거 했거든요. 딱 제가 저희를 향해서 부끄러운 부끄러운 줄 줄 알라고. 아십시오 해서 당선됐고 장동혁 후보가 그걸 좀 벤치마킹. 벤치마킹인지 부끄러운 겁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당선됐죠. 근데 당선됐다.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나오는 당대표가 또 누가 이제 당대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마 한번 더 하면 그 사람이 선관위가 된다. 룰을 만들 거예요. 주먹 쥐고 하라고. 손가락을 펴서는 안 된다. 차렷하라고. 근데 장동혁 네. 대표랑 친하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사적으로는 한동훈 체제 때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제 공천 배제에 관여를 해서 안 좋죠.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전폭 지지하고 지원한 네. 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 공천치도 잘못된 거였다라고 누가 장동혁 후보가. 인터뷰에서 음. 그리고 어쨌든 어떤 메시지냐 어떤 아젠다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사람 안 믿어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통합은 좀 나이브해 보였어요. 음. 통합이 안 돼요. 음. 통합은 예를 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하원기 소장이 말한 합리적 이견 제시하고 하는 사람들과는 통합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저건 맞아요?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우리가 되게 노력하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그분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근데 조경태 한동훈과 통합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나이브해 보였고 안 될 것들은 돈을 내고 간다는 게 우리 당원들이 더 원했던 이번 전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도 이제 이번에 오늘 이거 땜빵하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막 들어봤더니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원래 꿈이 대통령이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크리스찬이고 맞아요. 그 술을 엄청 잘 드시고. 나랑 공통점이 많네. 그래요? 네. 대통령의 꿈이에요. 술 엄청 잘 드시고. 술 잘 먹는 거, 크리스찬인 네, 거. 되게 한 번도 좋아하고. 이렇게 술 약주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같이? 아니 그 윤재옥 전 원내대표님의 모친상 자리에서 늦게까지 있어 본 적은 있는데 같이 마신 건 아니고 그건 뭐 상가였으니까. 근데 원래 그 말진 기자들 되게 잘 챙기고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을 되게 잘 챙기고 그 소위 말하는 여의도식 어떤 이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게 국회에 유명해요. 파견 판사 왔었거든요. 네. 국회의원 되기 전에 판사들이 파견 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세평이 누구 좋았구나. 안 가리고 되게 사교성 좋고 판사가 와서 의원들, 정치인들, 보좌진들, 기자들이랑 막 맨날 저녁 자리하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지금 당 대표로서 나오는 이런 컨셉이랄까? 이건 진짜 컨셉일 수 있겠네요. 원래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 좋게 허허하면서 그랬었던 사람이 근데 무대만 이 올라가면 감성 메시지는 이제 연기는 아니고 진짜인 게 진짜? 왜냐하면 사람 좋은 것도 많고 사교성이 좋은 것도 맞지만 이 노선이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막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친한계가 다시 득세하면 제일 먼저 장동혁 죽이기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겠죠. 그 노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노선을 고수해서 대표가 됐는데 뭘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적장자가 되는 노선이 있고 근데 또 사교성 좋은 건 또 다른 장점인 거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엄청 피곤하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은 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특검, 내란 특검 이런 게 막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윤어게인 정당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 자체가 전 노선으로 가잖아요. 계속 벼랑 끝으로 본인 당을 운전해서 가는 거거든요. 되게 피곤할 거고 두 번째는 장동혁이라는 사람, 장동혁 대표가 되게 기회주의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처음에는 뭐 민주당 문을 두드렸다가 안민석 의원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근데 그건 약간 정치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다면서요. 근데 아니 대부분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전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들었어요. 대부분 그러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몇 명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기의 어떤 이념 지향이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뭐 어떤 세력이 클 때는 거기에 문 두드렸다가
중간에 또 최재형 의원도 왔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왠지 이제 한동훈 뭐 전 대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글로 갔다가 다시 친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되게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판세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유리한 거에 따라서 막 당을 끌고 가잖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막 자기는 진짜 친한파로서 엄청난 조언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쌓여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거지 이제. 취재한 사실이구만요. 예. 그런 게 쌓여 있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기회주의자라기보다는 네. 개인적 감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잖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 만다 할 때 원내 의원 중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2명이 장동혁, 이양수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줄 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장동혁 의원이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근데 일 잘한다고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걸로는 그냥 개파 떠나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 원내 대변인 역할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탐내서 당 대변인 그것도 달라요. 원내 대변인이랑 네. 당 수석 대변인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윤정 원내대표가 안 된다. 내가 데리고 일해야 된다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유능한 사람인 걸 알고 초선이라서 뭔가 어떤 개파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땡겨간 거지 장동혁이 줄 선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무총장 맡기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이상한 거고. 근데 같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가지고 뭐 계엄 정당으로 못 몰아가요. 해제 의결한 사람이니까. 다만 계엄 해제 의결한 것과 정치적으로 탄핵을 찬반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거거든요. 탄핵 반대했다 해서 내란으로는 못 몰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다 반대한 사람들 뭐 내란으로 몰고 뭐 아니 뭐 그거를 뭐 사법 부정으로 뭡니까? 그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거죠. 별개의 영역인 거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의원들 동의를 많이 받아서 당을 운영할 걸로 보고 그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의원총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가 좋을 거고 다만 그 친한계에 대한 정리는 대규모 정리가 아니라 딱 2개만 하면 돼요. 조경태 제명이랑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만 하면 알아서 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그냥 조경태, 한동훈 제명.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명할 필요도 없어요.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에서 가족들이 한 게 다 드러나. 그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그러면은 뭐 여기 뒤집어 쓴 걸 얼굴 가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다닙니까? 누가 그거를 옹호해요 옆에서 그거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게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였고 앞으로는 그러면 누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것이며 누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명직 최고는 원내를 시켜야죠. 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의원총회가 되게 중요해서 원내에서 대표를 잘 서포트해줄 수 있는 좀 젊은 초재선 국회의원 찾을 것 같고요. 네. 박준태 비서실장 임명한 것처럼 네. 그 그룹에서 나오지 않을까. 초선 재선 그룹에서 사무총장은 사실 정점식 사무총장 유임해도 네.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하실까요? 모르죠. 근데 일단은 관례상 새 지도부 출범하면 다 사표 쓰는 게 관례라서 사표를 제출한 거고 고민 끝에 뭐 삼고초려를 하든 뭘 하든 뭐 다른 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약간 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쓰지 않을까.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관례적으로 네. 다른 당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지도부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당대표의 결단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친윤이면 비윤인 사람을 누굴 우리도 그때 꾸려가지고 강대식, 김혜지 이렇게 네.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을 쓰는 건 좋은데 장동혁 대표 내지는 김민수 위원 같은 조그만 강성인 사람들과 잘 맞는 사람들만 지명직 최고로 쓴다. 그럼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권례적으로 썼던 그 외연 확장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제가 하나 빠져 있는 게 김기현 지도부는 칼라가 다 비슷했으니까 유승민계였던 강대식 의원이나 김예지 의원을 지명직으로 쓰면서 우리 이기인 총장님이 말한 것과 같은 관행을 따라간 건데 이번 최고위원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는 양양자가 있고 우재준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다양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기자들도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또 재섭 또 용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뭐 젊은 정치인 김재석, 김용태밖에 없냐. 근데 박준태 비서실장 진짜 에이스거든요. 국회 보좌관도 했고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고 81년생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 나이스하고 평이 좋아요. 원내에서 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미 임명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박준태 같은 원석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40대 좀 젊은 의원들 또는 뭐 탈북자 출신의 박충건 의원도 제가 주목하는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좀 초선 그룹의 젊은 정치인들을 발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계인 선수- 총장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전 네. 지명직 최고로 또 원내 아니지만 강력 추천했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예찬이가 안 받을 거라는 거. 아, 근데 워낙 선수가 지금 다들 이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따지면 1.5선이다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왜냐면 제가 아까 정점식 의원을 얘기를 해서 하겠어요?라고 물어본 건데 원내 다른 이제 재선 뭐 3선, 4선 하신 분들이 할까요? 그러니까 1.5선인데 네, 할까요? 1.5선한테 그래도 우리 안할것 대표님 같은데? 하면서 워낙 또 보수 정당 자체가 그 위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다선이면 사실 본인의 다선이 그냥 노력으로 된 건 아닌데 1.5선 대표한테 우리 대표님 하면서 그리고 그쵸. 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재선이면 그게 더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긴 총장님 말씀은 이제 내가 짬이 있는데 1.5선 이 얘기인 건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가령 아까 말했던 김재섭이나 이런 사람들 비대위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지도부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을 낼 거라고 사실은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적당한 게 김재섭인데 하면 지방선거 때 쓸려 나가거든. 이게 이 함부로 사무총장이든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맡아버리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재준 의원이라든가 양현재 전 의원이라든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그 최고위원 모두 발언으로 내년 6월달까지 갈지는 불을 보듯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진영에 관심이 있는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뉴스 안 봅니다. 왜냐면은 맨날 윤여긴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짜증나서 안 봐요. 보편적인 사람들, 정치 저관여층, 심지어 고관여층이라 하더라도 안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거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재섭, 김용태 안 한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킬 생각도 없지 뭐 하고 말고가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네.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주고 그 지금 윤핵인으로 갔던 국민의힘을 국민 보편적인 중도 영역까지 이렇게 끌어당겨야지 해볼 만한 건데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능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은 안 받아요. 아니 지금 전략상 그거 안 할 것 저는 같아요. 오판이라고 봐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추세면 지방선거 할 만합니다. 이게 뭐 윤석열 정부 초기처럼 대규모 압승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서울, 부산, 강원 그리고 충청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만 가져와도 이 지도부 보고 너네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고 말 못해요. 그 어제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거는 또 부산과 충청 간에 첨예한 이슈니까 네. 조율을 잘 해야 될 문제이고 아무튼 지금 정도 리얼미터 지지율 나오면 서울, 부산은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의 인지도와 지지도라면 오세훈 시장 또 나가요? 또 나오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중진들이 처음에 덥석 받는 거 모양새가 좀 상하니까 삼고초려. 삼고초려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사무총장도 총선만큼은 아니지만 재밌어. 할 게 얼마나 많아. 그 시장 도지사 후보들 다 내 빚지게 내는 거고 나한테.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결국 이제 총선 때 밑바탕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지방 의원들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보통 공천하지만 비례 몫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수 구청장 이상 사이즈부터는 중앙에서 개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역 조직에 내덕 본 사람들 많이 깔아두는 거고 사무총장 중진들이 처음에는 1.5선이 부탁하는데 바로 오케이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모양새 갖춰서 기사에 삼고초려 했다 요거 헤드라인에 하나 띄우려고 하면 다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의 요지는 한 장해찬 정도 되는 포지션만 돼도 하기 싫어요. 이거 독배거든.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면 해요? 사무총장을? 네. 아 나 하지 무조건. 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한다니까요. 말씀하셨네요. 근데 안 시키지. 제가 사무총장을 어떻게 합니까? 연락 안 받았어요? 아 저는 어떤 당직도 안 하겠다 했어요. 이미 어떻게 방송에서. 방송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 시켜준다는데 안 해줘 이렇게는 안 되는데 막상 하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되고 왜냐면은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아니야 나는 나 바꿀 수 있는 부산시장 셀프 공천하고 나갈 거야. 내가 사무총장이면 내 공천장에 내가 부산시장 후보장에 충분히 그럴 만한 위인이지. 그리고 난 나갈 거야. 충분히 그럴 만한 전환길, 위인. 전환길, 내가 잊었다 장해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환길 사무총장 썰. 아예 말도 안 돼요. 본인께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이제 삼고초려. 아니 근데 그건 전환길 선생님은 진짜 그 진심이 그대로 말에 나오는 순수한 분이라 평당원으로.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킹메이커였잖아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서울, 부산 정도 서울, 가지고 갈 수 부산, 있다. 충청 한 곳 지키고 강원 지키면 그거를 지도부 너네 때문에 지방선거 졌으니까 책임져라 이 분위기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정도는 목표할 수 있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서울, 부산 뭐 이런 주요 광역단체장은 뭐 지킬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선거는 어떤데요? 다른 어디? 그러니까 이제 자 다른 어디는 이제 개혁신당이 후보 내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경기도 이런 데는 경기도지사 해. 경기도지사 나가자. 형 경기도지사 나가. 특검이 끝나는 시기가 1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단일을 하자고 할 테니까 1월 경기도지사. 말에 특검이 대답을 끝나면 하세요. 경기도지사. 들어보세요. 3대 특검이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기소를 하면은 2월부터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인데 그럼 민주당의 모든 기초의원부터 비례, 광역 비례, 광역 지역구 단체장 모두 다시 한번 내란 정당에게 내지는 계엄을 선포한 정당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는 말로 과격하게 홍보를 안 하더라도 아니 계엄을 선포한 정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뭐 찬탄파 이른바 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친한 게 이렇게 내쫓겠다 뭐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깔끔하게 무자르듯 끝날 것 같나요? 이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거래요. 길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제명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겠냐고. 국민의힘 문제 많습니다. 이거 되게 논란입니다. 계속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여파가 분명히 지방선거에서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논란과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특검 배경까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우리 조국 얘기 잠깐 해볼게요. 조국 대표가 아니지 지금 네. 그죠? 네. 혁신 연구원장. 예, 연구원장이 지금 조국 원장 사면이 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광폭 행보 중입니다. 맞죠? 예. 이 광자가 네. 넓을 광자인지 아무 말도 안 했단 야. 말이야. 아니 아까 시작할 야 때 좋다. 넓을 어? 광자인지 야, 궁금하다라고 좋아. 하는 거지 아무 말도 네. 안 했다. 이거 기사 네. 우리 방송 아니, 온라인 아무 기사 말도 안 내면 했습니다. 하원기 따옴표 조국의 광자 무슨 광자인지 와, 나 점점점 이거 넓을 방송에서 광자가 맞냐고 한 거예요. 이거는 기사 내면 나 이걸 왜 생각 못했지? 모든 언론에서 다 받았을 것 같아. 광폭이 아무 말도 그- 안 했습니다. 넓을 광자인지 궁금하다. 진짜. 했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너무 괜찮다, 홍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야단 봤을 같네. 때는 내가 딴 데 가서 하원기 소장 발언이라고 했다고. 인용해야지. 네. 계속. 네. 모 넓을 방송에서. 광자인지 궁금하다 요새. 네. 예, 요새 그 한자가 어려워요. 한자 한국어가 소정의 절차 이런 것도 다 오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광폭 행보하면 그렇게 오해하진 않죠. 예, 그 그래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왕을 광자를 떠올렸다는 그- 건데. 이 광폭 행보를 하고 예. 계시는데 넓을 강제가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그거는 진짜 기사 강조드리지만. 내야 돼. 기사 내야 돼. 그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호남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좀 나쁘죠? 아니 호남 행보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거슬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반극우 연대하자. 내가 뭐 국민의힘 의석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왜 호남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진짜 그게 지향이면 영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사실 국민의힘 의석이 없으니까. 예, 지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남으로 가서 쇄빙선 노릇을 할게. 그거였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했던 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남만 주구장창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국민의힘 반구구 연대랑도 상관이 없고 국민의힘을 뭐 의석 줄이는 것도 상관이 없고 민주당 의석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실은. 이게 뭐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서울에서 좀 어떻게 해보자. 네. 잘못은 아니에요. 정당이 다른 정당이랑 경쟁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면 복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타격을 입어가면서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자숙하라고 나 복권해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호남에 가서 저러고 있는 게 좋게 보이진 않죠. 근데 저는 진짜로
약간 조국 전 대표 보면서 어와둥둥해주고 싶다. 왜요? 너무 이뻐서. 잘한다. 네, 지금 뭐 된장찌개 한 100그릇 사주고 싶어요. 그럼 같이 광폭 네. 행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음. 이 지지율 제조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 좀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거 전당대 지지율 컨벤션도 세빙선. 있겠지만 지지율 세빙선 네. 표현 좋다. 네. 아무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 그렇지. 불만들이 막 강덕구 의원이나 사면 주장했던 사람들 통해서도 막 분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하은기 소장 지적한 것처럼 호남 쪽에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시키려나? 그러니까 이거를 희석시키려면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은 호남에 내더라도 조국 전 대표는 어려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희석이 돼요. 근데 조국 전 대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태위태한 신영대 의원 지역구나 호남 지역구 이런 데 욕심 내버리거나 뭐 저는 인천 계양을 노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나가려고 하면 진짜 욕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산시장 내지는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할 때 부산 북구라는 영남의 험지에 출마하면서 자기 식구도 호남에 내보내면 그나마 명분이 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도 호남 우리 애들도 호남이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그냥 파일을 넓히는 게 아니라 파일을 쪼개가겠다는 거냐라는 빈축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도전 의식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그 위성정당에서 본인이 2번을 들어가지 않았겠죠. 안 했겠죠. 네, 지역구 이준석 대표처럼 지역구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전을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뭐 데뷔도 되고요. 네. 네, 2번을 본인이 넣었다라는 것은 쫄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마침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서 그 비례대표 득표율이 이번에 광주 갔다 전남 담양 갔다 전북 고창 갔잖아요. 광주 전남 전북 전부 다 47, 45, 43이래요. 되게 높은 득표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미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정당이에요. 사면되자마자 호남을 찾았던 이유는 지방선거 준비도 있지만 본인이 호남의 맹주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보궐선거가 뜨거나 단체장이 되거나 보궐선거가 나오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그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패널이나 민주당 네. 사람들 중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예의상 안 하기도 하고 지지층한테 욕 먹으니까 안 하기도 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죄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유죄라고. 그 법률적으로 유죄인데 유죄 받은 그 죄목이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최근에 날아간 이춘석 의원이랑 같은 혐의예요. 미공개 거래. 자본시장법. 네. 같은 혐의예요. 같은 혐의. 그러니까 사실 이춘석 의원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잘못을 한 상태에서 구속이 됐다가 사면 복권이 됐으면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맞죠. 맞지. 근데 저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저 봐라 이럴 줄 모르고 사면했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진짜 우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게 조국 전 대표가 국민 눈살 찌푸려지게 하면 국민들은 그걸 민주당과의 연합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고 지금 약간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또 다른 또 약간 내부 분열 같은 악재로 보여지고 이게 결코 다른 당으로 다른 지정으로 떼놓고 국민들이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은 아닌데 우리 당의 악재를 계속 가져오는 국민들 보기에는 한 지붕 두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게 신남이 가득하네 민주당 얘기하면서. 입장에서는 나 된장찌개 100그릇 사주고 싶다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조국 전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이분이 사면되고 롯데가 12연패를 했습니다. 아.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부산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교회 다닌다며요. 제가 그 12연패하는 동안 진짜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밥맛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한테도 안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다뤘던 지지율 대책 회의지 않습니까? 코너 이름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하락했잖아요. 본인이 사면되고 사면 복권되고 난 뒤에 그 광폭 행보를 했는데 이거를 유권자들이 좋게 봤으면 지지율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일종의 회초리인 거잖아요. 이걸 잘 감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